아니 미국 대통령 앞에서 우리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핵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놀라운 장면이었는데 네. 어쨌든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합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승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게 성사가 된 건데요. 어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게 핵 추진 잠수함인데 그거를 그냥 달라고 하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을 텐데 요게 참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 쪽 잠수함들 추적에 한계가 있다. 이건 이제 미국이 제일 원하는 걸 거 아니에요. 미국이 어쨌든 우리와 이제 군사 동맹으로서 한국 잠수함들이 중국의 잠수함들 이렇게 감시를 좀 해주면 미국은 그만큼 돈이 덜 드는 거니까 아마 미국의 필요함을 잘 결핍을 잘 좀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요 멘트로 아마 이거 받아낸 거 아닌가 싶은데 요건 그러니까 어떻게 어제 저 판단하십니까? 장면을 보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기 돈 안 드는 문제에는 관대하다. 이 자기 돈 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자기 돈 좀 아낄 수 있는 거죠. 그 부담이 네. 주한미군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사실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우리 핵의 군사적 이용은 물론이고 평화적 이용까지 다 묶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에서는 미국의 뭐 승인 없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재처리 시 핵연료 재처리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 원자력 잠수함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어쨌든 모든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전혀 진전이 없다가 뭐 승인까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양날의 칼인 측면이 있어요. 이를테면 대중국 견제를 대통령이 또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군비 경쟁에 문을 여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중국의 경계심을 바짝 끌어올릴 수 있고 한중 관계에 있어서 약간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다가 저게 잠수함 핵 연료를 유사시에 재처리하면은 곧바로 핵무기로 바꿀 수 있는 네. 우리 정도의 기술력이면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희 얘기를 우리가 먼저 얘기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공개적인 회담에서 대중국 견제까지 얘기하면서 저거 하는 게 맞아?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네, 점을 네. 균형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원자력 잠수함 기술력은 당연히 이제 뭐 미국이 제일 앞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요 정도 됩니까? 미국, 러시아, 영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이제 이 개발 순서대로 가는데 네. 사실 중국이 제일 시끄러웠다 하는데 요즘에는 하도 그렇게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열심히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요즘 소음도 좀 줄어들고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은 원래 조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기를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무기를 실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수준들이 많이 비슷해요. 미국하고 평준화됐어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비슷비슷하고 영국하고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이나 러시아 대규모는 아닌데 네. 소규모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죠. 우리가 만들면 당연히 이제 탑 레벨 꼴부로 만들겠죠, 당연히. 우리가 만들면은 한 현재 우리가 3,600톤짜리를 이번에 진수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한 2배 정도? 이 정도 미국의 LA급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현역 때는 제가 이거 약간의 관여를 했지만 지금 못 하잖아요. 네. 제 말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정이야, 추정. 추정인데 그 정도 하면 되지 그 않을까. 정도로 추진하고 있으리라 저는 판단을 해요. 전혀 미국의 기술 공유가 필요 없이 완전 아직까지는 독자적으로 전혀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필요 없고 그래서 우라늄 농축 우라늄만 확실히 달라. 네. 그걸 허용해달라. 네, 길을 네, 터달라 이거예요. 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워딩을 했어요. 우리의 현실 그리고 자막 능력이 떨어지고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잠수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핵무기를 시치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우라늄이
필요하다. 연료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예. 길을 터달라는 것이죠. 그건 하여튼 미국의 이해와도 뭐 특별히 어긋나지 않고 왜냐면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자막 능력 좋은 잠수함이 돌아다니면 어쨌든 우리는 미국과 또 군사 동맹이니까. 그 최선봉에서 지켜주면은 그렇죠. 미국도 좋죠. 좋은 거죠. 네. 미국이 지금 국방비를 줄이라고 막 아우성이거든 국민들이. 네. 왜 너희 우리가 세계 경찰 노릇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비 줄이면서 우리가 해준다면 뭐 윤인이 도는 거죠. 아유 됐습니다. 요건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뭐 우라늄만 안전구 확보되면은 됐습니다. 그치, 네. 됐어요.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습니다. 네. 한청 만드는 2차 수정, 2차 승인이네 여기. 한청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돈은 제가 2003년도에 그 핵추진잠 사업단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하다가 좀 중지됐지만은.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때는 1조 2천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뭐 한참 지나서 2조 4천억에서 한 3조 정도 그 정도 그렇겠죠. 됐는데 예.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할수 근데 막 있다. 죽는 소리 많이 해. 뭐 너무 비싼 거 한다. 응? 근데 참 해야지. 아니 가진 게 많으니까 지키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무기라는 거. 그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가난했을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례적으로 그런 고가의 무기 가지면은 함부로 넘볼 수 없잖아요. 그 옛날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몰래 하려다가 그래 몰래 362 프로젝트. 몰래 하려고 하는데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했어요. 그때 원래 이제 몰래 하려면 비닉 사업으로 설정을 해야 돼. 그럼 비공개로. 네, 네. 그렇게 하면은 비밀 은닉해서 비닉. 비닉 사업으로 예. 그렇게 되면 설정을 하면은 우리 두 분이 물어봐도 기자들이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줘도 돼. 예. 근데 그걸 안 하면 막 시비 걸지 너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해군에 맡겼어요. 인도같이 멍청하게. 인도같이 해군에 맡기면 그게 되냐 그게. 그래서 뭐 언론에 노출되면서 아니 그때는 사실 우리가 욕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기술력이 없었어요. 잠수함도 설계해 본 적도 없고 원자로도 설계해서 본 적도 없는데 지금은 다 가지고 있잖아. 원자로도 설계해서 팔고 그래. 있고 그 잠수함도 팔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훨씬 상황이 있죠. 좋죠. 경제력도 많이 올라왔고. 올라왔고 이제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성장한 만큼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충분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일본은 뭐 뭐래더라? 그 미사일 수직 발사가 그것까지 뭐 이번에 시켰다고 막 다카이치 일본은 얘기했잖아요. 디젤 잠수함 중에 수직 발사가 있는데 우리가 최초였어요. 디젤 잠수함. 그러니까 일종의 좀 가분수 혁이지. 네. 그걸 보고 북한에서 따라간 게 김구는 막 10발을 치는 거야. 디젤 잠수함에. 우리는 3,000톤 크기라도 크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주변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일본도 이제 수직 발사관 해가지고 자기도 핵잠수함 만들겠다. 근데 일본은 이미 다 구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사이도 좋고. 네네. 대놓고 그냥 이제 말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유리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그 오랫동안 잠항에 임할 우리의 승조원들 젊은이들이 잘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이제 좀 걱정이네, 그죠? 그래서 이제 네. 할 것 같으면은 제대로 하려면은 승조원들을 교육도 잘 시키고 미국하고 협력도 좀 하고 가서 사전에 원자로 운용하는 것이 제일 어렵거든. 네네네.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수당도 많이 주고 전 세계 군인 중에 제일 수당 받는 게 미국의 잠수함 핵잠수함. 그래요? 핵잠수함 타는 사람은 기존 그 함정 수당 플러스에서 핵 수당이 있다고. 그거는 항상 원자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야겠다. 그래서 여기다 차고 다녀요. 방사능 그 게이지 있잖아요. 예.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당이 제일 많아요. 뉴클리어 인센티브. 수당이 있어요. 그래요? 와. 하여튼 우리 이제 핵잠수함 몇 년도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전쟁이 아닌 평시에는 얼마나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해주냐에 따라서 기술력과 시설이 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030년? 지난 정부에서는 좀 게을렸어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진도는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뭐 기본 설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쉬쉬했던 건 북한이 이제 그 비핵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근데 예산만 태워주면 네. 지난 정부 예산을 잘 안 태워줘서 예산만 잘 태워주면은 한 5 내지 7년 정도면은 필요하면은 만들 수 있다. 2030년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2030년대 초반. 네, 2030년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안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세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는데 네. 일단 성공을 해야죠. 성공을. 네. 이거는 국가 기술력을 총 결집해야 되거든. 네. 그거를 실패하면 인도가 32년 걸렸어요. 인도는 러시아에서 두 대의 잠수함 빌려와서 수척에 잠수함 운용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했다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를 범하지 않고 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국가 기술을 총 결집해야 돼. 그래서 네.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만들어야 돼. 네. 사업단 만들어가지고 총괄적으로 오케스트라 지휘하듯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각 부처 간 협력을 하지 않으면 낭패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휘자를 또 꿈꾸시는 모양이군요. 그때는 옛날에 했었잖아요. 하다가 중지됐으니까. 네, 이번 다시. 근데 지금은 지금 가면 후배들이 싫어하죠. 내일 거제도 가신다고 들었는데. 아, 그거야 다른 일로 가는 거고, 다른 일로 가는 거고. 시켜 좀 하실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네. 알아이를. 알겠습니다. 우리 지상 1호가 그거잖아요. 이제 집에서 얘기를 잘 들어야지. 2030년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핵잠수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